전현인 전청조 씨와 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오늘 경찰에 재출석했습니다. 자, 오전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입장문 올리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오늘 전청조 씨와 대질하면 어떤 말씀하실 건가요? 그리고 견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청조가 학부모들한테 접근한 거 알고 계셨나요?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재출석했는데 자, 오늘 드디어 이 전청조 씨와 대질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을 받는 남현희 씨가 오늘 오전 보신 것처럼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첫 조사를 받은 지난 6일 이후 이틀 만인데요. 이 경찰서에 도착한 남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이 빠른 속도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전청조 씨와 대질 신문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남 씨는 본인은 사기 혐의, 그러니까 자신이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오늘 대질 조사에서 어떤 문답들이 오갈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남현희 씨는 SNS를 통해서 오늘 경찰서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전청조 씨 측 역시 이 대질 신문에 적극 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변호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청조 씨도 적극적으로 대질이 있다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견을 밝히기 전에 먼저 대질을 해달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상황은 저희가 대질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질 제안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진술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질 신문 요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서로 이 대질 신문을 피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자, 오늘 조사의 쟁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만약에 오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진다면 세간의 관심거리였던 여성인지를 언제 알았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일단 입건이 돼 있는 이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 가담한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전청조 씨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2월 달에 기자 대역을 쓰는 걸 걸려서 남현희 씨가 그때부터 본인이 재벌 3세 혼외자가 아닌 걸 알고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 혼외자가 아닌 걸, 재벌 3세 혼외자가 아닌 걸 알고 있었다면 사기 공범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또 그에 반해서 남현희 씨는 이번에 언론에 터지기 전까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전청조의 범행에 또 남현희 씨의 통장도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또 펜싱 아카데미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 받는 과정에서 이게 사기 범행인지를 인지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취재진 앞에서 침묵을 유지한 남 씨였지만 이 밤사이 SNS를 통해서는 무려 9개의 게시물을 통해 현재 의혹들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믿어주겠냐 이런 좀 강한 표현까지 나왔어요. 남현희 씨는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오전 1~2시쯤에 총 9개의 글을 올려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전청조가 했던 말들, 그리고 전청조 씨가 언론에 했던 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 1부터 8까지 숫자를 매기면서 하나하나 반박을 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게시물을 통해서는 공범 의혹에 대한 현재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에는 자신이 2주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다. 그냥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냐.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내 억울함을 알아줄까요? 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또 남현희는 나 남현희라는 사람은 26년 동안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위 성향을 위해 인생을 바쳤다. 그런데 지금 사기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으니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가 죽어야 사건이 끝나는 거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제일 큰 피해자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재혼 상대였던 이 전 씨에 대한 분노도 숨기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가 사실은 전 씨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이걸 SNS상에서 본인이 이제 드러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40살이 넘었는데도 이런 걸 모를 수가 없냐 이렇게 물어봤고 하는데 본인은 네, 정말 몰랐다니까요 하면서 느낌표를 3개, 점점 3개나 보냈어요. 그리고 정말 답답해 미칠 것 같다면서 또 느낌표를 3개나 보냈고요. 이렇게 답답함을 표현했는데 진짜 그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전 씨를 만나게 되면은 머리채를 잡고 여자인 줄 알았으니까 머리채를 잡고 욕하고 때리고 싶다 그러고 이렇게 전 씨에 대한 그 분노를 드러냈는데요. 또 다른 SNS를 보게 되면은 전창조는 사람 같지 않고 사악하다.
그리고 평소에도 교묘한 말솜씨라든지 거짓말로 사람들을 농락하고 위에 빠뜨린 다음에 그걸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흔든다고 하는데요. 본인 또한 남현희 씨도 전청조 씨한테 나는 철저히 속고 농락에 당했다는 것을 표현한 글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요, 이 남 씨가 SNS에 올린 주장 몇 가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남 씨가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이 전 씨로부터 받은 이 경제적 이익, 뭐 값비싼 선물을 받았고 또 남현희 씨의 가족 또한 이 전 씨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아왔다 이런 의혹 때문인 것 같은데, 자, 이에 대해 남 씨가 또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9개의 의혹에 대해서 이 남현희 씨는 반박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전청조가 자신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엄마에게 드린 용돈은 300만 원 1회, 또 500만 원 1회가 전부라고 밝히면서 이어 여동생 네 가족 생활비를 줬다고 하는 부분 역시 어이없는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청조가 여동생 부부에게 이 카페 오픈을 제안을 했고 오픈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 500만 원을 월마다 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전청조가 오픈을 계속 미뤘고 동생 가족은 다른 일을 하려다가 계속 전청조의 약속 때문에 9개월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또 전청조가 인터뷰에서 남현희가 자신의 명품 옷과 노트북까지 다 가져갔다고 말을 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남 씨가 최근 전 씨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 알고 충격을 받아 가족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전청조가 박스 3개를 보냈고 이걸 열어보니 명품 옷과 향수, 노트북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후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회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또 이 많은 분들이 가장 의아했던 점이 바로 이 전 씨의 성별 논란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도 남 씨는 계속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남 씨는 전청조 씨의 성별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성전환을 한 줄 알았다. 자신도 속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심지어 SNS를 통해서 전청조 씨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남 씨는 이 주민등록증 사진에는 전청조 씨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신분증 사진이었는데요. 특히 이게 사진이 직접 찍어서 올린 주민등록증 사진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사진을 다시 찍어서 올린 공개된 사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남 씨는 안 믿기시겠지만 성전환 수술을 통해 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었다고 저를 속였다. 저는 10월 25일까지도 남자로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민증 위조, 거짓 주소, 성별 속임 등 10월 25일 이후 알게 된 사실이 너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청조는 연기자다. 숨쉬는 것조차 거짓말이다. 시한부인 척 과호흡 연기를 잘했고 잠이 안 온다며 욕조에서 잠을 자고 약도 수시로 먹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끝까지 심지어 이 언론을 통해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이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게 이 남 씨의 주장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 전 씨의 또 엄마와 아빠라는 사람까지 등장하죠. 사실 이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최초로 보도된 다음에 그 다음 날 제가 기억하기로도 남현희 씨도 뭐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일단 남현희 씨에 따르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10월 24일 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 사기 전과가 있다, 뭐 재벌 혼외자도 거짓말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전청조한테 당연히 물었겠죠. 그러니까 전청조가 스피커폰으로 본인의 친엄마라고 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 걸 들려줍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엄마, 내 친아빠가 누구지? 이렇게 물으니까 뭐 일단 둘이 막 오열을 하면서 엄마는 피오텔 회장 뭐 이름을 대면서 네 아빠는 피오텔 그 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어? 물어보니까 뉴욕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청조 씨가 막 울면서 엄마 그래도 이거 그 회장 우리 혼외자라는 거 끝까지 숨겨야 되지만 현이한테만큼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열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피오텔 회장이라는 사람과 남현희 씨가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은 아마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공개가 예. 됐었는데 거기서 뭐 제가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피 회장한테 직접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근데 물론 그거는 소위 말하는 전청조의 세컨폰으로 전청조가 1인 2역을 한 거라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본인은 철저하게 속았고 그때까지도 몰랐다라는 것이 남현희 씨 입장입니다. 자, 하지만 이 전 씨는요, 이 남현희도 자신의 정체를 2월부터 알고 있었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한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또 추가로 공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전 씨가 사실은 한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남현희 씨가 나를 2월경에 나를 재벌 3세로 사치한 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씨의 주장일 뿐인 건데 하지만 이제 더 팩트를 보게 되면은 10월까지도 재벌 3세 행사를 했다는 근거가 SNS상에 나와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그 전 씨가 남현희 씨한테 보낸 그 글자입니다. 보면은 돈이 많다. 기업원들 부르는 결혼은 싫다 하면서 외국 자본을 가지러 오려고 한다. 그런 재벌 3세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남 씨가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기 전에 가족들 만나서 상견례를 하자고 한 것 같은데 전 씨는 자신의 성장 배경을 언급하면서 가족 만남을 계속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씨는 전 씨하고 헤어지기 전까지 전 씨가 사실상 재벌 3세라고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이런 SNS의 글을 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제출을 한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또 임신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이 대화 내용도 공개가 됐죠. 네, 더 팩트를 통해서 공개된 또 다른 대화 내용인데요. 이를 보면 남 씨가 자신이 실제로 임신했다고 믿었던 정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전청조 씨가 속 어떻냐, 임신한 게 와닿느냐 묻자 남 씨는 어제부터 또 먹는다. 배 나오는 게 느껴진다고 대답을 하고요. 몸의 변화가 느껴지냐는 전청조의 질문에 남현희 씨는 또다시 속이 안 좋고 2일 전부터 또 먹는 거 보면 맞는 것 같다. 테스트도 그렇게 나오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남현희 씨가 이번이 두 번째 임신이라고 믿었고 처음에는 자연유산이라고 생각했던 정황도 담겨 있었고요. 전청조가 명품 아기 신발을 선물한 부분도 이 보도를 통해 전해진 상황입니다. 자, 이 남 씨는 앞선 인터뷰에서 임신을 진짜 믿고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자, 당시 인터뷰 내용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목도 많이 안 좋고 하는데도 약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제 여자였던 거니까. 그리고 임신이 아니었던 거니까. 계속 임신인 줄 알고 약도 못 드신 거예요? 네, 지금 6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남 씨가 범행에 공모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 강서구 의회 김민석 의원이 남 씨를 이제 추가 고발했는데 자, 이번에는 또 어떤 혐의입니까? 네, 사기 혐의가 아니고요. 이번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하고 절도 혐의입니다. 뭘 훔쳤다는 걸까? 근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남현희 씨가 지금 사기의 공범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두 가지 혐의로 고발을 한 건데 뭐냐면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건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이메일을 다른 사람이 저를 사칭하고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지우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취지로 전청조의 클라우드에 남현희가 접속해서 증거인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정보통신망법 문제고 절도는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전청조의 세컨폰 그리고 또 노트북을 뭐 남현희 씨는 아까 뭐 박스로 보내왔다, 뭐 실수로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다라고 김민석 의원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석연치가 않다. 결국 전청조의 세컨폰과 노트북에 남현희 씨가 공범이라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남현희 씨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죄명은 그렇게 두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기의 공범이고 지금 남현희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청조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이 메시지가 또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인데 욕설이 가득한 내용이라고요. 네, 바로 전청조 씨가 가슴 절제 수술을 했을 당시에 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이 문자 메시지입니다. 피해자인데도 엄청난 욕설을 하거든요. 이를 보면 전청조가 피해자에게 수술을 했다면서 이 사진 한 장을 보냅니다. 이러자 피해자가 병문안을 가도 되냐 물었는데 전청조는 내키지 않다면서 너 때문에 생활이 안 된다. 너 죽어라. 아님 내가 죽을게. 라면서 욕설 섞인 메시지를 연달아 보냈습니다. 자, 오늘 진행되는 대질신문을 통해서 진실의 윤곽이 조금 드러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다면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